오늘 강의를 시작을 일단 해볼게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야.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있어서 오늘 할게.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칠판에 적혀 있는 거는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연습 문제들인데, 아마 사실 여기에 연습 문제의 존재 자체 몰랐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 강의 노트에 보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크리스토펠 심볼이라는 녀석이 텐서의 성분이 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 코벡터의 공변 미분이한 걸 정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블라 IFJ라는 게 텐서의 성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얘는 그 코벡터의 공변 미분을 했을 때 편미분한 텀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토펠 심볼 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편미분 텀에서 보면은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뭐냐, 이제 텐서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항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텐서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항이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에서 좌표분할 할 때 똑같이 다른 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결국에는 텐서가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1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슬쩍 사실 이거는 저번 수업 시간 때 따로 언급을 안 했어요.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이만기하게 기본 정리라고 해서 사실 그냥 제목은 저렇게 해놓고, 이게 뭐였냐면 크리스토펠 심볼이 이제 이 공변 미분에 G의 공변 미분이 없고, 그러니까 G라는 그 길이를 재는 게 모든 점에서 다 똑같고, 그리고 그 크리스토펠 심볼의 밑을 저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기만 하면은 크리스토펠 심볼 자체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성질만 만족하면은 그 G가 주어졌을 때 유일하게 이 공변 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목은 그냥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정리가 있다, 이만 기하학에서 이런 걸 한다 라는 거를 잠깐 적어두려고 이제 저런 식으로 제목을 적어봤고요. 이제 오늘 해볼 거는요, 내가 이제 드디어 텐서가 끝나고 미분 형식이라는 걸 나가볼 거예요. 미분 형식을 나갈 건데, 일단 미분 형식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둬야 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제 봐둬야 할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갑자기 통단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 미분 형식이라는 거는 이제 적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막 그 김홍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막 오메가 어쩌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넓이나 부피의 그런 성질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넓이랑 부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히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거거든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이 있어요. 2차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위에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얘를 뭐 V라 하고 얘를 W라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할 때, 그러면 얘네 둘이 만드는 이 자연스러운 평행사변형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얘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두 평행사변형의 두 벡터 V랑
W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만드는 함수를 A, V, W라고 쓸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보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넓이를 구하는 함수니까요.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요, 재밌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V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V 하나를 K배 늘렸을 때 K배 늘렸을 때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 부피 넓이 자체도 K배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근데 절대값만큼 늘어나겠죠.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을 때. 그래서 A의 KV, W는 절대값 K의 A의 V, W를 만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넓이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조금 그거 하는 게, 그리고 또 두 개가 만약에 벡터와 같은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면적이 없어요. 얘는 면적이 없어요. 얘는 면적이 없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조금 특이한 성질인데요. A의 U 플러스 V, W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고요. A의 U, W 플러스 마이너스 A의 V, W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봐둬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U라는 게 있고요, V라는 게 있고요, W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이 면적이 이제 U, 이제 그 V죠. 이 면적이 A의 U, V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U, V랑 저희가 봐야 되는 게 V, W죠. 이 면적이 V, W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색깔을 좀 다른 걸 쓸게요.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U 플러스 V, U, 얘는 상관이 없죠.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말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거 이제 U, W를 넣을게요. U, W 이렇게 생기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A의 U, W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A의 U 플러스 V라는 건 이 벡터죠. 얘가 A의 A가 아니야. 얘는 U 플러스 V고, 그러면 얘랑 얘가 만드는 면적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네. 이 면적이 있는데, 얘가 그러면 A의 U 플러스 V, W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얘 평행하게, 얘가 얘랑 평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W고 얘도 W고 그럼 얘도 W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를요, 이제 밑변이 같고 여기 같으니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되게 그거 하게 나왔는데, 좀 이제 이 면적을요 똑같이 이렇게 옮기면 이제 여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거 해서
이걸 볼게요. U가 있고 이게 V가 이렇게 있고 W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V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W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U 플러스 W가 만드는 면 아니 U랑 W가 만드는 면적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가 U, W 여기가 V, W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죠? 얘가 U 플러스 V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면적이 A의 U 플러스 V, W인데 이거 잘 보면은 얘는 이 삼각형을 일로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 A의 U, W 더하기 A의 V, W가 A의 U 플러스 V, W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제 방금 본 게 U, V, W였어요. 이번에 볼 거는 U, W, V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U랑 W가 만드는 면적이 이거고요. 얘가 A의 U, W고 이거가 A의 V, W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U 플러스 V를 하면은 대충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평행사변이 이렇게 생길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러면 A의 U 플러스 V, W거든요. 이 빨간색 면적이 이거를 잘 보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이 면적하고 같아요. 보이나? 네, 잘 이거는 보이시나요? 이 두 면적이 같을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V가 있다고 치면 이제 얘가 W고 이제 이 V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은 이 면적이 이 면적하고 생각했을 때 같겠죠. 그러니까 U, W랑 V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얘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옮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뭘 볼 수 있냐면 얘가 그러니까 얘 더하기 A U 플러스 V, W 더하기 A의 V, W가 A의 U, W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U 플러스 V, W가 A, U, W 빼기 A, V, W가 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여기서는 덧셈이 되고 여기서는 뺄셈이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바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UVW의 순서가 있고 UWV의 순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제 조금 다른 짓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뭘 도입할 거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부호가 있는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적분할 때요, 이제 적분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 위에 면적 플러스로 하고 이 밑에 면적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저희가 이 부호가 있는 면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부호가 있는 면적이 한번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면적을 가진 함수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오메가의 v, w의 절대값이 a의 v, w가 되도록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뭘 만족하게 하고 싶냐면, 사실 그 저희가 아까 전에 넓이 함수 구할 때 k 구하면은 절대값 구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볼게요. V나 이렇게 얘를 W로 할게요. VW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오메가의 V, W가 어떤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냥 어떤 양수값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V를 만약에 V에다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V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똑바르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는 제 마음씨가 똑바르지 않은 건지 아무튼 이게 이렇게 똑바르지 않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당연히 이 둘의 면적은 같아요. 이 둘의 면적은 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죠. 이제 보면은 어떤 게 차이가 나냐 했을 때, 여기는 VW가 시계방이거든요. 반시계방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마이너스 VW잖아요. 인자선인데 마이너스 VW가 시계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인드 에리아를 주면은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벡터가 배치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결과적으로 넓이 값이 바뀌어요. 넓이 값의 부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내가 이게 정말 그런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가 줬을 때 괜찮은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U, V, W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오메가의 U, V를 양수라고 할게요. 이걸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방향이죠. U, V 순서대로 이 방향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V, UW가 양수라고 할게요. UW가 양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양수면 VW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돌거든요. UW가 이 방향으로 도는데 VW도 이 방향으로 도니까 VW도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둘을 더했을 때 단순히 이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거에 절대값이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거에 합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W가 이 사이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UW는 이 방향이고요, VW는 이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은 만약에 UW가 어떤 양수라는 값이 VW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 확인했지만 이런 식으로 W가 가운데 들어온 경우에는 이 면적이 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오메가라는 함수를 이제 절대값이 빼진 거는 결국에는 이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빼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 오메가 자체는 그냥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질을 보고 싶어요. 오메가에 V, W 아니지 U 플러스 V, W가 그냥 단순히 합으로 그냥 더해줄 수 있다는 거를 관찰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본 거죠.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서 이거를 만족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변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이렇게 만족을 하고 여기도 W 두 번째 이렇게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오메가에 똑같은 걸 넣으면 결국엔 얘도 0이 돼야 돼요. 예. 이 모든 걸 만족하는 함수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좌변도 되고 우변도 됩니다. 덧셈을 하는 거죠. 우변도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 성질이 결국에는 텐서고요. 0,2 텐서가 된 거예요. 그 밑에 거가 이제 좀 중요한데. 그래서 0,2 텐서에 이 밑에 조건이 주어진 경우 얘를 alternating 텐서, 교대 텐서라고 부를 거예요. alternating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경우를 alternat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 저희가 그럼 부호는 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오메가라는 걸요 면적을 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면적을 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직교좌표계에서 만약에 면적을 잰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얘의 기절을 직교좌표 기절을 EX라 하고 얘의 직교좌표 기절을 EY라 하면 이제 얘네 둘의 면적을 저희가 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둘이 수직이고 그리고 여기가 1인 걸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이가 1인 걸 알고 있고 수직이고 그러면 얘네는 정사각형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얘네 둘의 면적이 1임을 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순서대로 넣었을 때 내가 x, y 순서를 쓰잖아요. 뭐 여기서 막 yx 좌표계라는 걸 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제 x, y 순서대로 넣었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도록 하고 싶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터네이팅 텐서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UV를 넣었을 때요. 얘가 마이너스 VU가 돼요. 어디선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수준에서 알 바가 아니고 이제 저희는 R이라는 공간 위에서는 이게 잘 성립을 해요. 이게 잘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터네이팅 캔서가 이제 보면은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랑 V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오메가 U 플러스 V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UV라고 해서 만약에 순서를 반대로 넣었죠. V, U로 넣으면 그럼 얘는 순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갈 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예요.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면적의 부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저희가 넣는 이 벡터들의 순서에 대해서 상관이 있게 돼요. 순서에 상관이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오메가에 x, y 순서대로 넣었을 때 그 값이 플러스가 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규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냐면, 이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구나, 이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면적을 재는 함수를 모든 점에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면적을 재는 함수를 모든 점에 부여할 수가 있고, 이때 이렇게 모든 점에서 이 방향으로의 직교잡표 기저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측정하는 게 플러스가 되는 이러한 식으로 이 함수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좌표계를 줘볼게요. X1, X2 좌표를 줬을 때 이제 얘를 저희가 그래서 얘의 기조, 이 방향이 이제 플러스가 되도록 잡는다면,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게 플러스면은 계속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못 잡는다 하면은 그것은 좀 이상한 공간이고요. 그 이상한 공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공간이 뭔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이 종이를 이렇게 뒤틀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메비우스 띠라 부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봐요. 저희가 뭔지 살 거냐면 한 점에서 이게 플러스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반시계가 플러스다라고 진행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반시계가 플러스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서 이 면이 이제 뒤집히잖아요. 뒤집히면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거는 직접 이제 따라가 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잘 보일 텐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거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제 방향이 반대가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 안쪽 면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 하면은 그런 유명한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그었는데 뒷면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만들어보죠. 직접 만들어. 내가 그게 없어서 지금 이걸 만들 만한 적당한 띠가 없어서. 제 고체 손질 시험지가 있네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고체 손질 시험지를 이용해서 메비우스의 띠라는 걸 만들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거를 꼬아서 이렇게 붙이면 메비우스 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밖에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얘를 따라서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출발하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반대로 가 있죠. 밖에 있었는데 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이 반시계 방향이었어요. 그럼 저 반대쪽에서 이걸 보면은 시계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방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괴한 공간 같은 거 이제 미적분학에서 이런 거 접근해 본 적 없잖아요. 이런 데 위해서 면접을 해본 적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 주고 그래서 저희는 좀 정상적인 곳에서 접근할 거고 네. 그 정상적인 곳을 저희가 오리엔테이블 가향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준 이 방향 자체를 오리엔테이션 향이라고 불러요. 방향의 향자겠죠. 딱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고 계시면 좋겠지만 네, 저도 제 설명 능력이 딸리네요 슬슬. 그러면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있잖아요. 벡터를 3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3차원 내에서 이제 이렇게 벡터가 3개가 있으면 이 벡터 3개를 가지고 평행 육면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육면이 평행 사변형이면서 얘도 이렇게 따르고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입체 도형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얘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부피를 구하는 함수도 정말 그 저희가 이런 노가다를 하지 않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어떤 교대 다중 선형 사상, 그러니까 교대 텐서에 대해서 UVW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함수가 교대 다중 선형 사상 꼴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를 네, 그래서 알터네이팅 텐서라는 걸 좀 이제 포멀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t가 0,k 텐서이고 0,k 텐서이면서 두 번째로 만약에 vi랑 어떤 ij에 대해서 vi는 vj라면 t의 v1부터 vi, vj, vk는 0이다. 이 두 성질을 만족하는 애를 알터네이팅 텐서라고 부를 거고요. 이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뭘 알 수가 있냐면 저희가 여기서 임의의 두 성분을 인자 두 개를 자리를 바꿨을 때 그거의 결과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를 저희가 알터네이팅 텐서 이름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K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애를 K폼이라고 부를 거예요. K 형식이라고 제가 노트에는 적어놨는데 사실 K폼이 쓰기도 더 편하고 읽기도 더 편하니까 K폼이라고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줬을 때 아니지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칼라 함수를 0,0 텐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들어가는 벡터 인자가 없죠. 공허참 때문에 얘도 폼이에요. 얘는 제로 폼이라 불러요. 바꿀 게 없으니까 공허참이에요. 마찬가지로
0,1 텐서도 얘도 바꿀 게 없어요. 바꿔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게 없어요. 얘도 그래서 그 기억폼이에요. 얘를 계속 원폼이라 불러요. 네, 그래서 코벡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원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그럼 이렇게 K폼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어떤 K폼을 똑같이 필드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공간 전체에 이 K폼이라는 걸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애를 저희가 미분 형식, 디퍼런셜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 점에 이 K폼들이 대응이 된 거예요. 어떤 텐서 장이죠. K폼 텐서의 장이에요. 이거를 각 점에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애를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x1, x2, x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얘네들이 만드는 기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규직교 기조라고 했을 때 E1, E2, E3 얘를 정규직교 기조를 그냥 대문 수 있어요. 얘가 1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 1이 되도록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점에서 이제 어떤 이 방향 순서대로 부여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E2, E1, E3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반대 얘는 자리 두 개를 바꾼 거니까 방향이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부여가 된 이러한 애들을 이 공간 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규직교 기조를 줬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전부 1을 뱉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세 점에 대해서 전부 이 오메가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애를 저희가 볼륨폼이라고 할 거예요. 부피를 재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 부피라는 걸 잴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BV, G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정규직교 기자가 모든 점에서 똑같이 주어진다. 똑같은 방향으로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그냥 유지하면서 각 점에 똑같이 이거를 대응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전체에 대해서 1을 내뱉는 그런 함수를 저희가 볼륨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걸 내뱉는 K폼이죠. 정확히.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사실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부피라는 게 교대 다중선에서 사용 나타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막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피라는 걸 재는 걸 보기 전에 저희가 이 alternating tensor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싶거든요. alternating tensor의 정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임의의 어떤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뭘 할 수 있었냐면
저희가 우함수랑 기함수 찢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F5 이제 우함수는 뭐 대충 2분의 1에 F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고 F2는 2분의 1에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X 네, 이런 식으로 찢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함수의 우함수인 부분이고 얘가 비함수인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저희가 투폼에 대해서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t라는 걸요. 이제 어떤 내가 심_t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얘 여기다가 x, y를 넣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면 2분의 1에 t의 x, y 더하기 t의 y, x 라고 쓰고 이제 alt t라는 걸요 2분의 1에 t의 x, y 빼기 t의 y, x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얘네 둘을 더하면 t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t의 x, y예요. 얘 둘을 더하면 t의 x, y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t가 alternating tensor 그러니까 투폼이면 t가 투폼이라면 t는 RTT가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만약에 t가 x, y를 반대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t의 y, x는 t의 x, y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둘이 더해지면 2로 나눠지니까 alt t가 t가 되겠죠. 만약에 t가 반대칭 텐서라면, 그러니까 이거 alternating 텐서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저희가 뭘 하고 싶냐면 어떤 텐서 t가 주어졌을 때 그 텐서 t를 가지고 그 alternating을 만들 건데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t로 만들어진 어떤 alternating 텐서라는 게 있는데 얘 만약에 t가 alternating이면 t는 alt t가 되는 이러한 함수를 찾고 싶어요. 이런 함수를 찾고 싶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생각을 해보는데 3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3폼이라는 게 있어서 t, x, y, g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t가 alternatin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의 x, y, z는요 마이너스 t의 y, x, z예요. 둘이 자리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그리고 또 얘는 플러스 t의 y, z, x예요. 왜냐면 자리를 한 번 더 여기서 자리 한 번 더 바꿨으니까 부호가 또 바뀌겠죠. 얘는 마이너스 t의 z, y, x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합을 쭉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t에 다시 플러스로 해서 z, x, y예요. 얘는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z, x, z, y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6개가 나왔죠. 이제 이 이상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왜냐면은 x, y, z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이상 찾을 방법이 없고 아무튼 이제 없죠 이거?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t, alt t라는 애들 플러스가 되는 애들 다 더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 다 빼면 그래서 t의 x, y, z 더하기 t의 y, z, x 더하기 t의 z,
빼기 t의 y x z 빼기 t의 x z y 빼기 t의 z y x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요, 얘는 만약에 t가 얘가 이렇게 x y z라고 쓸게요.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제 얘는 저희가 결국에 만약에 t가 반대칭 텐서라면요, 얘네들은 플러스가 돼서 다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부 다시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걔 300분의 1을 해서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그냥 만약에 t가 반대칭 텐서라면 t는 RTT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뭘 하고 싶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러면 임의의 텐서 t에 대해 임의의 그 공변 텐서 t에 대해서 이제 x1, xn이라는 걸 이제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플러스가 되는 조합들 전부 더하고 플러스가 되는 조합들 전부 더하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들 전부 뺀 다음에 n 팩토리얼분의 1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t가 알터네이팅 하면은 t가 RTT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제 솔직히 저번 시간보다 확연히 줄어든 수강생을 보고 지금 살짝 좀 이 수업의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강의 기획서에 쓴 대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t에 이거 전에 그러면 대체 이게 뭐고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대체 뭘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더 못 나갈 것 같은데, 이 속도대로 보면. 얘들 일단 먼저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1부터 k까지의 숫자들을 똑같이 1부터 k까지로 보내는데 이고 시그마가 1대1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를 그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숫자 k개의 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숫자 k개의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1, 2, k까지 있고 얘를 뭐 대충 1, 2, 4, 7 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뭐 3이 4로 가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써본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부터 i, j, k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i랑 j의 순서만 바꾸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얘를 대충 i, j 이렇게 쓸 거고요. 얘를 저희가 대충 자리 바꾸기라 부릅시다. 자리 바꾸기라 부릅시다.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트랜스포지션이나 자리 바꾸기나 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어상 그래서 자리 바꾸기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에 대해서 어떤 순서상 뭐 어떤 아무 순서상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로 보내는데 저희가 대충 자리 바꾸기를 몇 번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자리 바꾸기를 뭐 P번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일로 보냈는데 그게 짝수번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떤 방식을 해도 자리 바꾸기를 짝수번 해야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홀수번 해서 이걸 자리 바꾸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자리 바꾸기는 홀수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이거의 증명은 뭐 책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저는 안 해왔고요. 여기서 어떤 걸 정리할 수가 있냐면 순열의 부호라는 걸 정리해요. 자리 바꾸기의 횟수를 이제 순열의 부호라고 정의를 하고요. 마이너스 1의 자리 바꾸기 횟수의 제곱 이거를 순열의 부호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예시를 들어보면 1, 2, 3을 예를 들어서 2, 3, 1로 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1로 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1이랑 2 자리를 한번 바꿔서 2, 1, 3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또 자리를 바꿔서 2, 3,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리 바꾸기를 두 번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1이랑 2 자리 한번 바꿨고 그리고 1이랑 3 자리 한번 바꿨고 이런 식으로 자리 바꾸기를 두 번 해서 여기서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순열의 부호는 1이겠죠. 짝수면 1이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거를 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P의 V1부터 VK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얘네들끼리 아까 전에 관찰했는데 이 안에서요 자리를 짝수번 바꾸면 홀수번 바꾸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그리고 두 번 바꾸면 부호가 다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어떤 순열로 이렇게 보냈다면 이렇게 보냈으면은 얘는 이제 이 순열의 부호가 붙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이제 바뀐 게 짝수번 바뀐 거면은 이 시그마도 짝수번 바뀐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부호가 이런 식으로 이 순열 자체에 부호가 붙습니다. T가 얼터네이팅일 때. 네, T가 알터네이팅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제 T가 플러스가 되는 조합. T가 플러스가 되는 조합은 사실 사인 시그마가 1이 되는 조합이고요. T가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은 사인 시그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간단하게 n 팩토리얼분의 1의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x의 시그마 1 x의 시그마 n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사인이 붙겠죠. 너무 대충 썼네. n 팩토리얼분의 1의 시그마의 시그마 그리고 사인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는 조합이다 하면 얘도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이다 하면 얘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를 저희가 T의 알터네이션이라고 불러요. T를 어떤 임의의 텐서 T를 교대 텐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알터네이션을 왜 정의를 했냐 뭘 생각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뭘 했었냐면 텐서곱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저번에 텐서를 할 때 텐서곱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제 텐서 기저라는 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일단 이거를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요 이제 코벡터 기저는 오메가 i를 안 쓰고 dxi를 쓸게요. 이거가 됨은 저번에 봤었죠. 오메가 i가 dxi와 같으면 이거 저번에 봤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k폼을 오메가로 많이 써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저는 죄다 이런 꼴로 쓸 거다라는 거 미리 공지를 하고요. 얘기를 하고요 미리. 그러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알터네이팅 텐서 오메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메가 알터네이팅 텐서 에타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이런 두 얘네들이 있을 때 이 둘을 텐서곱을 하면은요 얘는 분명히 얘가 예를 들어서 P 폼이고 얘가 Q 폼이면 이 결과는 뭐 0, P 플러스 Q 텐서가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P 폼은 결국엔 0, P 텐서고 Q 폼은 결국 0, Q 텐서예요. 그래서 얘네들 텐서곱을 하면은 0, P 플러스 Q 텐서가 돼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알터네이팅 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뭘 정의를 하냐면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에타의 텐서곱에 얘를 조대화 알터네이션을 씌우는 거예요. 에다가 P팩, Q팩, P 플러스 Q 팩토리얼 이 숫자는 뭐 일단 이따가 알아보고 이렇게 씌운 애를 저희가 오메가 웨지 에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쇠기곱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오메가가 P 폼이고 에타가 Q 폼이면 오메가 웨지 에타는 P 플러스 Q 폼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폼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하면은 P 플러스 Q 폼이 돼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너무 제가 봐도 추상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 조금 실제로 구해볼게요. 저거를 이제 저 값을 구해볼게요. 일단 원폼 그러니까 코벡터죠. 원폼은 코벡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원폼 오메가라는 게 있고 원폼 에타라는 게 있을 때 얘네 둘의 어떤 웨지 프로덕트라는 값을 구해볼게요. 오메가 웨지 에타는 봐봐요. 얘가 1폼이고 얘가 1폼이니까 1팩토리얼 1팩토리얼분의 2팩토리얼 곱하기 알터네이션 오메가 5 타임즈 에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팩토리얼 알터네이션 에타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오메가 웨지 에타의 어떤 두 벡터 x, y라는 걸 넣어볼게요. 이걸 넣으면 그럼 얘는 2팩토리얼 하고 알터네이션은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곱하기 이제 얘가 보면은 얘가 0,2 텐서죠. 0,2 텐서니까 얘가 그러면 2팩토리얼 분의 1에 오메가 에타의 x, y 빼기 오메가 에타의 y,
x 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봐봐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오메가의 x에 에타의 y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오메가의 y에 에타의 x잖아요. 그쵸? 얘를 순서를 바꿔서 써보면 에타의 x에 오메가의 y죠. 그럼 얘는 뭐냐? 에타 5 타임즈 오메가의 x, y.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5 타임즈 에타의 x, y 빼기 에타 5 타임즈 오메가의 x, y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저희가 이미 x, y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오메가 웨지 에타를 오메가 5 타임즈 에타 빼기 에타 5 타임즈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러한 연산을 웨지 프로덕트라고 부를 거고요. 두 코벡터의 웨지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가 있죠. 사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미 절반보다 미만의 학생이 왔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절반의 절반보다 미만의 학생이 올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 파트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을 텐데 사실 저도 아직 그렇게 쉽게 설명할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나 봐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그러면 좀 어떤 일반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 알터네이션 자체가 이고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덧셈 뺄셈으로밖에 안 만든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설명성을 유지를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쇠기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텐서곱에서 왔잖아요. 얘도 그래서 얘도 결국 그 텐서곱에서 오는 성질들을 그대로 만족을 해요. 예를 들면은 k 오메가 에타는 k의 오메가 웨지 에타 쓸 수 있고요. 혹은 오메가 웨지 k 에타는 k의 오메가 웨지 에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메가 플러스 에타 오메가 에타 다음에 어떤 기호를 써야 할까요? 람다 좋네. 람다는 오메가 웨지 람다 더하기 에타 웨지 람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도 똑같이 되겠죠? 오른쪽도 똑같이 될 거예요. 텐서곱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랑 대신에 이제 저희가 텐서곱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라는 걸 만족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오메가랑 에타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보이거든요. 이거는 둘이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에타 오메가, 오메가 에타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없겠죠? 붙어요.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면 P폼 오메가랑 Q폼 에타에 대해서 Q폼 에타에 대해서 오메가 웨지 에타는 마이너스 1의 PQ제곱 에타 웨지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거를 연습 문제랍시고 적어놨는데 사실 아무도 읽어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또 증명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의한 것대로 저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짧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따로 적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따로 문서화해서 올려놓을 생각이고 아무튼 예, 이런 성질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습 문제를 냈냐면 어떤 P 플러스 Q라는 어떤 순서쌍을 P 플러스 1부터 P 플러스 Q 컴마 1 플러스 1부터 P까지 네, 이렇게 바꾸는 순열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네, 이 순열의 부호가 PQ-1의 PQ0빔을 증명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공학 같은 거 이제 해보셨으면 버블 소트라는 거 쓰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얘를 이제 하나씩 옮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씩, 그러니까 얘가 맨 왼쪽으로 왔다가 이제 그러면 맨 뒤에 P 플러스 Q 빼기 1이 나오는데 얘를 똑같이 왼쪽으로 옮겨요. 이런 식으로 쭉 하나 해서 이제 그거를 Q만 반복하면은 이 꼴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버블 소트라는 걸 사용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올릴게요. 네, 이렇게 설명해봤자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주실 것 같고 일단 없죠. 저희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기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 웨지 프로덕트라는 걸 통해서 이 K-폼이라는 거의 기저를 구성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이것도 증명은 안 할게요. 이것도 증명을 따로 올리던가 할 텐데 여기서요 이제 뭘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두 개의 원폼에 대해서 얘가 오메가 왠지 에타인 거는 정의상 그랬죠. 얘는 정의상 그랬는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귀납적이거든요. 굉장히 귀납적인데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일단 그것도 뭐 제가 올리든지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냐? 좀 뚱딴지 없어 보이겠지? 뚱딴지 같아 보이겠지만 저런 짓을 왜 하냐 싶을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거 아니면 오메가가 어떤 K폼 오메가라는 게 있을 때 얘는 R2 오메가라는 걸 알아요? 정의상 그렇죠? 얘는 R2 오메가예요. 근데 그러면 오메가라는 거는 어차피 텐서이기 때문에 얘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I1부터 I의 K dx의 I1부터 dx의 I의 K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터네이션을 씌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것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K 팩토리얼 분의 1은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이 K 팩토리얼이 왜 튀어나오냐? 내가 이 K 팩토리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좀 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주어진 I1부터 IK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더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어진 I1부터 IK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임의의 두 개의 자리를 바꿨어요.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임의의 두 개의 자리를 바꿨어요. 뭐 대충 바꿨어요. 대충 바꿨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봐봐요. 이 앞에 붙는 오메가 i1부터 ik 이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사실 오메가의 e의 i1, e의 ik라고 쓸 수가 있죠. 예, 정의상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개 자리가 바꿨어요. 그러면 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 자리 바꿨으니까 그럼 여기 첨자 두 개 자리 바꾼 거는 기존에 바꾸기 전 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자리가 바뀌거든요. 여기서도 자리가 바뀌는데 그 자리가 바뀐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똑같이 저희가 자리를 바꿀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또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값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지 않은 거랑 자리를 바꾼 거랑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 바꾸기를 그러니까 바꾸기의 부호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전부 다 값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의 개수가 k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린 그 중에서 하나만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3차원에서 투폼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 오메가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거 그대로 써볼게요. 투폼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이 붙일 거예요. 앞에 2 팩토리얼 분의 1에 오메가의 1, 2에 dx1 됐지? dx2 더하기 오메가의 2, 1에 dx2에 됐지? dx1 이렇게 붙을 거예요. 더하기 2팩분의 1에 오메가의 1, 3에 dx1에 dx3에 더하기 3, 1에 dx3에 dx1이 붙고요. 더하기 2팩분의 1에 오메가 2, 3에 dx2에 dx3에 오메가 3, 2에 dx2에 dx3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방금 한 논의에 따르면 봐봐요. 여기서 2랑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랑 1의 자리를 바꿔요. 그럼 얘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서도 자리를 바꾸면 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오메가의 1, 2에 dx1에 dx2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이거랑 똑같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식도 오메가 1, 3에 dx1에 dx3과 같아지고요. 이식도 오메가 2, 3에 dx2에 dx3과 같아져요. 아이고 3이죠 여기가.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메가를 이제 그러면 하나, 두 개를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오메가 1, 2에 dx1에 dx2에 더하기 오메가 1, 3에 dx1에 dx3에 더하기 오메가 2, 3에 dx2에 dx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에서의 투폼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숫자를 두 개를 뽑았어요. 여기는 숫자를 두 개를 뽑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3차원에서 숫자 두 개를 뽑은 거고, 그러면 이 숫자 뽑은 것들끼리의 조합 자체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얘들의 순열,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서는 전부 값이 같기 때문에 k 팩토리얼로 나눠져서 전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의의 K폼은요. 임의의 K폼은 NCK계의 기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차원에서 K계의 기저, K폼일 때 NCK 기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 일단 뽑기만 하면 걔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건 전부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뽑은 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오메가 자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얼터네이션에서 네. P 플러스 QCP가 붙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논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값이 안 붙게 하려고 그런 P팩, Q팩, P 플러스 Q팩이 붙는 게, 그래야 이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뭘 생각할 거냐면 N 차원에서 N폼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N 차원에서 N폼은요, 그러니까 기저가 NCN개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뽑는 거죠. 숫자를 전부 다. 이거 쓸 때 저희가 만약에 기저를 x1, x2, x3 뭐 이렇게 뒀으면은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으로 두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편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두고. 그래서 n 차원의 n폼을 저희가 탑폼이라고 부를 거고요. 주택 형식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튼 탑폼이라 부르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1, 2, n까지 하고 dx1 그랬지? dx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뭘 할 거냐면 여기서 기저 변환까지만 오늘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여기서 기저를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dx에서 dx 바라는 기저로 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 탑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성분 하나만 바뀌고 이 뒤에가 이게 붙는 게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볼게요. 이게 뭔지만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x 파워 x i1에 dx i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어차피 텐서곱이니까 밖으로 다 튀어나와요. 얘네들도 다 튀어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주어진 i1부터 in을 생각해볼게요. 얘 여기서 이제 1,n1에서 n까지 해서 1로 보내는 어떤 자리 바꾸기의 횟수를 이제, 그러니까 이 치환을 이렇게 되는 치환을 시그마라고 쓰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시그마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그마 이렇게 이거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요 행렬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x 바 i x j를 행과 열로 가지는 그런 행렬의 행렬식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디터미넌트 x 바의 x 그리고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야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을 얘를 j라고 쓰고요. 이제 j 대충 이런 식으로 쓰고요. j의 디터미넌트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요에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폼에 대해서 각 행의 행렬을 곱했을 때 여기에 디터미넌트 b가 붙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따로 올릴게요. 네, 증명하지 않고 따로 올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봤던 얼굴들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